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때 일이 잊혀지지 않은 것 보니 당시 나에게 있어 그때 일은 정말로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다. 그때 얘기를 이 자리에서 잠시 들어보겠다. 우리 동네에는 옥수수 밭이 정말 많았다. 조그만 옥수수 나무가 사람보다 훌쩍 크게 자라나는 시기가 되니 옥수수를 수확하는 일에 바빠지기도 하지만 한여름날의 뙤약볕에서도 옥수수 밭에서 정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난 목격하게 됐었다. 이 이야기는 19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걸 보면 당시 어리다면 어리고 젊다면 젊은 나에게 있어 뇌리에 박힐 만큼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남는다. 당시 동네에 넓은 옥수수 밭이 있었는데 난 가끔 거기서 소변을 누고 나오는 일도 있었다. 그러다가 옥수수 밭에서 일하던 아줌마들에게 들켜서 혼나곤 했는데 한 번은 옥수수 밭에 들어가 소변을 보려고 하니 웬 아줌마의 조용조용한 소리가 들리는 거다. 자세히 들어보니 아줌마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나지막이 말하는 아저씨 소리도 들린다. 난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옥수수 밭을 조심스레 헤치고선 소리가 나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 소리의 진원지는 바로 옥수수밭 한가운데였고 알고 보니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아가는 과부 아줌마와 그리고 그 옥수수밭의 주인인 곽씨 아저씨가 내는 소리였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숨어 지켜보니까 곽씨 아저씨가 과부 아줌마에게 뭐라 말을 하니 과부 아줌마는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옷매무새를 만지고 있는 것이다. 곽씨 아저씨도 옷매무새를 만지는 걸 보니 분명 둘 사이에 방금 전까지 옥수수 밭에서 뭔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곤 곧장 곽씨 아저씨는 과부 아줌마에게 옥수수 한 뭉텅이를 건넸고 그걸 받고서 과부 아줌마는 옥수수 밭을 유유히 헤치고 나왔다. 그때부터였을까? 난 곽씨 아저씨네 옥수수 밭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단순히 남몰래 소변을 누러 들어가는 곳이 아닌 그 안에서 누군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발동하는 장소가 바로 옥수수 밭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스름이 지기 시작하는 저녁이 찾아왔고 난 곽씨 아저씨네 옥수수밭 앞을 지나오던 길이었는데 저번에 봤던 그 과부 아줌마가 어딘가로 허겁지겁 가는 것 같았다. 보니까 옥수수밭으로 가는 길이었고 나는 왠지 저 과부 아줌마가 옥수수밭에서 또 뭔 일을 할지 궁금함이 앞서기 시작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아줌마의 뒤를 조심스레 밟기 시작했다. 그렇게 소리 없이 그 아줌마 뒤를 밟고 따라가 보니 역시나 그 과부 아줌마는 옥수수밭에서 발걸음을 멈추어 섰고 주위에 누가 있나 없나 확인이라도 하는 듯 한번 주위를 쓱 둘러보더니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자 옥수수밭으로 냅다 들어갔다. 옥수수밭이 엄청 크고 넓어서 그런지 길다란 옥수수 나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하늘에서 보지 않는 한 도저히 알 수 없었고 난 너무나 궁금해서 그 과부 아줌마가 들어갔던 옥수수밭으로 숨죽이며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였다. 남자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곤 옥수수밭 안 저만치서 곽씨 아저씨가 보인다. 곽씨 아저씨는 그 과부 아줌마에게 여기라면서 이쪽으로 오라는 손짓으로 나지막이 말을 했고 과부 아줌마는 그런 곽씨 아저씨를 확인하고 곽씨 아저씨 쪽으로 다가가니 그들은 갑자기 부둥켜 앉는 것이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둘은 바로 선을 넘게 되었고 급기야 난 그 장면을 모두 목격하게 돼버린 것이었다. 그렇게 옥수수 나무에 숨어서 지켜보다 그만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크게 내게 되었고 그 소리에 놀란 과부 아줌마와 곽씨 아저씨는 누군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막 대충 챙겨 입고서 주위를 두리번 거리는 것이었다. 그리곤 과부 아줌마는 내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과부 아줌마가 나를 본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있는 쪽을 쳐다볼 뿐이었다. 난 그 과부 아줌마의 모습에 더 당황해서 내가 먼저 옥수수 밭을 헤집고 나왔고 뒤이어 그들도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난 듯 싶었다. 다행히 난 그들에게 들키지는 않았지만 입이 너무나 간지러웠다.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서
동네 친구에게만 비밀을 지키라며 살짝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소문을 낸 건지 온 동네의 과부 아줌마와 곽씨 아저씨의 소문은 다 퍼지게 되었고 과부 아줌마는 그 뒤로 곽씨 아저씨네 옥수수 밭으로 더 이상 찾아가지 않았다. 곽씨 아저씨 아내는 그 소문을 듣고서 아저씨에게 막 뭐라 그러면서 소리치며 온 동네가 떠나갈 듯이 난리를 쳤고 급기야 그 과부 아줌마 집까지 찾아가 머리끄댕이까지 잡고서 어딜 서방 있는 남편을 홀리냐며 난리를 치는 것이었다. 잘못한 것이 있으니 과부 아줌마는 손 쓸 틈도 없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머리끄댕이를 잡힌 채 눈물만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 동네 사람 누구 하나도 곽씨 아저씨 와이프를 말릴 수가 없었다. 그런 옥수수밭에 사건이 있고서 한동안 잠잠하게 모든 게 지나갔고 어느덧 한여름의 끝을 넘어 늦가을이 찾아왔다. 계절이 말해주듯 옥수수도 이제 다 끝났고 옥수수나무도 다 베어지고 없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곽씨 아저씨가 동네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동네에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곽씨 아저씨가 마누라를 놔두고 땅 문서, 집 문서 모두 챙긴 채 집을 나갔다는 것이다. 이혼도 하지 않은 채 집을 나가서 딴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딴살림을 차린 상대가 바로 그 과부 아줌마란 것이었다. 과부 아줌마도 머리끄댕이 잡혔던 그날이 있고서 얼마 뒤 소리 소문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사람들은 그 과부 아줌마가 어디로 갔는지 모두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렇게 과부 아줌마가 먼저 떠나고 얼마도 되지 않아서 곽씨 아저씨마저 사라진 것이었다. 그렇게 한동안 볼 수 없었던 곽씨 아저씨와 과부 아줌마였는데 난 우연찮게 그 두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다. 한 번은 시내에 나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웬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서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다. 난 우리 할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서 할머니 어디 가시냐며 제가 짐 들어드린다고 하니까 할머니는 고맙다면서 길을 안내했고 그렇게 할머니를 따라서 시내 버스 정류장에서 15분 정도를 걸으니 어느 조그만 달동네가 나왔다. 할머니는 여기가 자기 집이라며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난 할머니의 짐을 놔드리고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남녀 두 명이 내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었다. 보니까 곽씨 아저씨란 그 과부 아줌마다. 그들은 나를 제대로 못 봤는지 내 옆으로 행복한 표정으로 스쳐 지나갔는데 둘은 마치 부부처럼 다정히 걸으며 어디론가 향하는 것이었다. 난 호기심에 그들을 다시 미행하기 시작했다. 내가 미행하는 걸 눈치챈 건지 아니면 이상하게 생각한 건지 갑자기 과부 아줌마가 내가 따라오던 뒤를 한번 쓱 돌아봤고 난 그 순간 놀라서 전광석화 같은 동작으로 다른 집 대문 틈 사이에 숨어버렸다. 그랬더니 과부 아줌마는 고개를 한번 갸웃거리더니 이내 곽씨 아저씨와 행복한 표정으로 다시 걸어가는 것이었다. 그렇게 다시 그들을 따라가 보니 어느 조그만 단칸방에서 둘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느새 돌 사이에 조그만 아이도 하나 있었다. 땅문서, 집문서까지 갖고 나갔는데 왜 이런 데서 살까 하는 생각에 의아했지만 얼마 뒤 동네에서 또 다른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 곽씨 아저씨가 노름빚을 져서 갖고 나간 땅문서, 집문서를 모두 잃었다는 거고 급기야 집에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니 그냥 그 과부 아줌마와 밖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과부 아줌마도 혼자 사는 것보다 저렇게 곽씨 아저씨와 사는 게 좋은 건지 얼굴빛에선 행복함이 엿보였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아이까지 있는 걸 보니 이제는 미래를 즐기는 게 아닌 당연한 듯한 부부 사이로 보였다. 세월은 흘러 난 어른이자 이제 중년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가 옥수수가 나오는 여름철이면 난 이렇듯 그때 일이 생각이 자주 났고 곽씨 아저씨와 과부 아줌마가 아직도 내 머릿속에 맴돈다. 그리고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의 사랑을 그때 난 처음 알게 되었다. 또한 무엇보다 과부로서의 삶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요즘에는 과부로 지내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당시만 해도 과부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만만하게 보는 그런 게 있었나 보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임자 없는 과부에게
막 들이대는 일도 허다했으니 말이다. 아무튼 오늘따라 그때 일이 문득 떠오른다.